저는 사단법인 미투생활자를 운영하고 있는 쿵짝이라고 합니다. 박은미라고 하고요. 우선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 언젠가 백수가 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무업기간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연결되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올해 사단법인이 되었어요. 백수들의 셀프케어를 돕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명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청년은 동네를 돌며 파손된 시설물들을 신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야기 듣고 정말 신기했는데요. 스스로를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친구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시간 날 때마다 지역의 헌팅방에 들립니다. 그리고 고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들리는 건데요. 이런 행동이 지역의 중요한 사료를 보관하고 있는 헌책방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은 이제 백수다 보니까 생활비가 되게 빠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를 사가지고 길고양이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요즘에 뭐 해? 라고 물어보면 다들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활동들이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수들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를 돌보거나 아니면 아픈 가족들을 간병하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 장의 기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2005년의 기사고 하나는 2021년 요즘의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니트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간이 16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무업기간에 있는 청년들을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현금 지원하지 말고 직업 훈련을 강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또 모든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 시선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백수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백수라고 워딩을 쓰지만 실은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의 주요 대상이고요. 가끔 이제 기자분들이 이런 물음을 하세요. 청년 니트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저희가 기자님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트를 저희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일하지 않고 학생도 아니고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그냥 그 상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니트 상태가 되는 걸까요? 저희는 니트 컴퍼니를 통해 만나는 청년들을 약간 유형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200명이 만약에 입사를 하면은 그중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여기 실업형 청년들이 한 3% 정도가 되고요.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공무원 시험 등 같이 좀 비교적으로 목표가 분명한 이제 기회 추구형 청년들이 한 44%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53% 정도는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인데요. 진로 탐색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실 상태에 있는 청년들인데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사 돌봄형이 있고 또 심신장애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통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진 휴식형인데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또는 번아웃이 와서 당장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무업 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이 한번 나빠지기는 쉬운데 이게 회복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구직 의욕이 엄청 높았던 기획추구형에 있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1년 뒤에 다시 만나봤더니 그 친구가 심신 장애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되는 거절을 사람이 계속 받다 보면은 되게 우울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력서를 쓰는 것조차도 되게 두려워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년 리트들이 무급 기간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애호박을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길쭉하고 되게 예쁘게 생긴 애호박이 사실은 이렇게 성형틀인 플라스틱 봉지 안에서 키워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회가 일도 사람도 되게 표준화시키는데 이제 그러다 못해가지고 식탁에 오르는 애호박마저도 이렇게 규격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표준화된 어떤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보호나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청년 니트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소는 사회와의 단절인데요.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소속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무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더 이상 내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단절은 그런 자기 혐오나 뒤처짐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립이 좀 장기화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직면하는 어려움은 시선입니다. 표준화된 경로로 이탈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름표들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학생인데 왜 학교 안 다녀?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해? 뭐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걷기라도 해라. 아니면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백수? 팔자 좋다. 이렇게 저희한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어려움은 일상성의 상실이에요. 저는 백수가 된 다음 날 아침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눈을 뜨고 아침에 오늘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회의 어떤 요구대로 되게 퀘스트 깨듯이 살아오다가 사회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었구나. 내가 일에 대해서도 삶의 다른 모습은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진로가 굉장히 막막해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이제 목표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도 사라지고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은 무기력이나 우울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업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백수들의 가상 회사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트 컴퍼니를 시즌 6까지 운영을 했고 부산이나 화성, 광주 같은 지역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한 500명 정도의 청년 니트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수 사원들은 입사하면서부터 소속이 생기고요. 그리고 명함이나 그리고 동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혼자라고 느꼈던 어떤 불안감이나 조급한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9시부터 6시 사이에 출퇴근을 하게 되고 개인이 정한 업무를 100일 동안 꾸준하게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원들의 업무를 체크해 주는 데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반복적인 루틴을 꾸준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매일매일 사원들이 매일의 루틴을 하면서 그거를 까먹거나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좀 독려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업무 시간 내에 자기가 한 업무를 마치면 이렇게 가운데 사진처럼 온라인에다가 업무를 인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증을 다 하고 나면 퇴근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매일 자기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상이 완전 무너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습관 만들기부터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목표가 좀 분명한 분들은 자신들의 스케줄을 업무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강아지에게 산책 당하기라는 업무도 하고 또 쓰레기 줍기 아니면 매일 아침 샤워하기, 아침 챙겨 먹기 그리고 매일 입을 옷을 골라가지고 코디하기 이런 업무들도 많이 하고요. 또 자격증 따기나 어학 공부나 이력서 쓰기 같은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곰과 호랑이가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100일 정도의 루틴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데요. 그 꾸준히 한다라는 게
굉장히 작은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무기력이나 일상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성공들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끝내는 뭔가 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를 저희가 경험으로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관리랑 성취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니트 컴퍼니가 끝나고 퇴사할 때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충족이 되었냐라는 질문에도 역시 일상관리랑 성취감에 대한 충족이 많이 되시고 그거 외에 연결감이나 아니면 소속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충족하고 나가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존감 회복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단기간에 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진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단기간에 진로를 이렇게 바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자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만족스러웠는지를 물어보면 60%가 이상이 출퇴근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진들이 굉장히 힘들 때 한 명 한 명을 매일매일 출퇴근 관리를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설문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후에 참여자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면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구직 활동의 조금 적극적인 유형들이 실업형하고 기회 추구형이에요. 그러니까 니트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보면 기회 추구형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하시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실제 퇴사 시점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인원들이 25% 정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시작하신 인원도 26% 정도가 증가를 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니트 컴퍼니가 회사 놀이긴 하지만 취업 교육이나 취업 연계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결과들을 보고 이제 알게 됐던 사실들은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루틴을 통해서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만 돼도 무언가를 다시 해보고 싶은, 시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루틴이나 사회적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향후의 계획은 내년에는 그 청년 니트들을 위한 대안의 일자리를 위한 실험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년 니트들이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고 그리고 니트들을 더 많이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시기에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매일 작고 사소한 루틴을 정해가지고 꾸준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사원처럼 뭐라도 되겠죠. 네. 저희는 연결된 니트의 가능성을 믿고 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고요.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한 저희 활동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백수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울림 코치라는 닉네임으로 제 소개를 드렸고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할 어루만짐이라는 서비스는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강의 활동을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좀 운영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잡러와 니트 생활자 사이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08년도부터 기업에서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이 어루만짐이란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 에너지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유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치로 얼마만큼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라는 걸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국민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스포츠 카운셀링, 운동심리 치료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움직임이 테라피가 되겠다.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고 자기 효능감을 올려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가설을 세워놓고 모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의 기본 특성은요,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는 걸 넘어서 하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조금 처지고, 그쵸?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마음도 쾌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몸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마음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보단 훨씬 더 조금 발전적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모임의 취지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예요. 운동 습관 만들기. 근데 운동 습관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만들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에 운동을 결심하고 한 1년치 헬스장을 끊어놓고서 한 달도 제대로 못 가고 뭔가 헬스장 기부천사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것들 같이 뭐 열심히 해보자 해놓고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 마음 돌봄이 필요하다 느낄 때, 운동이 나에게 주는 보상 혹은 나에게 주는 뭔가 처방 이런 것들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할 때 제 심리는 왜 이럴까요? 제가 왜 우울할까요? 라는 걸 많이 들어주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운동들을 좀 같이 하고 내 마음을 혹은 몸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제안해 드리는 방식으로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죠. 이런 모임을 어떻게 만들게 됐었냐면은, 저는 일단 강의를 하면서 부업으로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마이다노라는 서비스 안에서 제가 했던 다이어트 경험을 토대로 다이어트 코치 활동을 한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1년 정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 안에서 코치 활동을 하면서 저를 거쳐간 회원들이 한 달에 40명에서 5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운동이나 마음 습관 만드는 거, 식습관 만드는 걸 좀 도와드렸었는데 그런 걸 도와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갖고 있는 패턴들,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는 이유, 살을 못 빼는 이유들이 대단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느꼈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에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밀착해서 코칭을 해드리고 싶고, 조금 더 밀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소규모긴 하지만 조금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코칭을 제 나름대로 제 SNS를 통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에 매주 전화 통화로 코칭을 해드리고 운동도 조금 줌이나 온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 PT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 참여해 주셨던 그 자람 캠퍼스라는 플랫폼의 한 대표님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 주셔서 엄마들 대상으로 자람 캠퍼스에서 했던 모임이 어루만짐이라는 모임이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뭐 거의 저의 월 수입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두 개 모임을 운영하는 데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회사화되어 있진 않아서 그냥 소소하게 아직 귀여운 규모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맨 처음에 저는 사람들이 운동 습관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운동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시간이 없어서요, 체력이 부족해서요, 저는 몸이 체력이 저질이라서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는 뭔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붙잡게 하는
정체 에너지가 자기 안에 감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까라는 거를 전화 통화하면서 코치님 이번 주에 저 운동 못했는데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라는 개인의 사례들을 좀 패턴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자기의 영리 경제 활동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계속 시간이 치여서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이득 얻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원은 제한적이야, 시간이 없어.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운동에 대한 기준들을 시간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30분 이상은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기준을 5분 이내로, 10분 이내로 이렇게 확 줄이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드리면은 운동하는 방식으로 마음이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 나 운동 집에서 하잖아 라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야, 너 운동하는데 왜 그렇게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 같지 않아? 왜 너는 그냥 그런 모양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SNS 시대에 살고 있고 초현실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뭔가 멋져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요인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정의 욕구. 뭔가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수준, 나는 너무 체력이 떨어져 있어. 나는 너무 몸이 저질이야. 유튜브를 따라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인정할 수 없어. 라는 부분들, 혹은 내가 이거 혼자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인정을 내 스스로 하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혹은 바깥에 뭐 헬스장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내 몸의 태가 예쁘지 않고, 혹은 내가 뭐 동작이 아직 어설프고, 뭐 나는 뭐 달리기를 하든,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들도 의식하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어서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놓고도 자부심을 못 느끼고, 아, 나는 아직도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 혹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내 몸은 다른 사람보다 좀 효과가 떨어지는 되게 느린 혹은 문제가 있는 몸인 것 같아. 라는 생각들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라는 그런 패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개인적인 이슈들, 뭐 누구랑 싸웠어요. 혹은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혹은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혹은 내가 뭐 목표한 일이 잘 안 됐고 직장에서 뭐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문제를 좀 돌봐줄 수 있는 취지의 명료한 움직임.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주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돌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운동 습관 만들기라는 거를 제 간판에 달아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운동 습관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셀프 케어하는 방법들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돌봐준다라는 게 매일매일 짜증나는 날에 막 비빔밥 푹푹 비벼 먹거나 아니면 떡볶이 잔뜩 시켜 먹는 게 자기 돌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더 힘드니까 정말 자기의 건강을 챙기고 내가 다음날 더 가볍고 개운하게 그리고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조금 구조화시켜서 매월 모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반드시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서비스를 구성해서 제시해 드리는데 사람들이 신청하면은 매월 첫 번째 날에 단톡방에 모아요. 단톡방에 모아서 효능감, 유능감, 자율성 이 세 가지를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게 해요. 그 목표가 하나는 운동 목표, 하나는 식습관 목표. 그래서 운동 목표에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오른쪽에 보면 운동 목표는 나는 하루에 몇 보 이상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식습관 목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채소 챙기기, 물 마시기, 뭐 비타민 챙기기. 이것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선택해서 고를 수 있도록 가이드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첫 번째 날에 목표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우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인증하게 만들어요. 카톡방에 이제 그 댓글로 오늘 운동했다, 안 했다, 식습관 했다, 안 했다, 챌린지 했다, 안 했다. 뭐 그리고 나에게 셀프 메시지 이렇게 남길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달의 모임이 끝나면 자기의 누적치를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카톡 채팅방에서는 이렇게 밥 먹었던 것들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럼 제가 보고서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운동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 확인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요. 통화할 때 커리큘럼이 목표를 세울 때 어떠셨어요? 두 번째 주에는 효능감 한 주 동안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끝나고 났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화 코칭을 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운영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 달만 하고 졸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기를 바라는데 지금 첫 번째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벌써 10월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10회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자람 캠퍼스 어루만짐도 지금 4기에 접어들면서 계속 매월 이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동을 같이 연결감, 소속감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은가 봐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세우고 나는 목표한 바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자기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 혹은 극복해야 되는 목표가 생겨났을 때 그것들을 나는 이뤄낼 수 있다라는 자기 돌봄의 루틴들이 막 생겨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했던 변화들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와봤는데 대체로 이게 살 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나다움을 찾는 얘기구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통화하면서도 뭐 저는 사실 몇 킬로 빠졌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체크해드리지 않거든요. 다만 나를 정말 잘 챙기고 계신지, 나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게 정말로 나에게 자부심이 되는 것들인지만 체크해서 피드백을 드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건강한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결됐고 건강해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후기로 들으면서 저도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마무리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제가 쓴 책에서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한 건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간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 걷지 않고 따라 걷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몸에 내가 살아온 삶 시간의 행동들이나 선택들을 계속 담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우리 마음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예쁘고 아름다운 몸 혹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몸은 매일매일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쌓여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체질, 체력, 근력, 방어 기제, 연약한 부분, 강인한 부분 이런 것들 알아차리고 관심 있게 봐주는 것들이 자기 돌봄의 큰 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루틴을 짜고 외부 환경이 나를 막 폭풍처럼 뒤흔들더라도 내가 언제나 본질과 원칙에 충실해서 루틴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면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쌓아 나가면서 되고 싶은 자기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모임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전달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마링에서 기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마링에서는 이런 셀프케어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서비스화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나 다양한 연령대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이 청년들의 불안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들은 항상 좀 이슈가 되어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자취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마링은 이런 고독한 밤 속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스로 마음 건강 챙길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스 디프레션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 따르면 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20대 청년의 숫자는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무려 2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는 인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20대 청년, 그 다음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는 말, 코로나19라는 말처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현재 MZ세대 20대 청년들의 약 70%가 답답함이나 무기력, 감정 기복 등을 겪으면서 약 70%가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되게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죠. 셀프 케어 관련해서. 하지만 심리 지원 서비스가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나쁘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닌데요. 실제로 심리 상담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독립이 좀 덜 되어 있는 20대 청년들에게는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20대 청년들이 경증, 그러니까 초기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기에 적절한 서비스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한 팀입니다. 저희 마릭은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쉽게 혼자만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는 건강한 청년 사회를 만드는 것. 두 번째로 정신보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스마트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서 국내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지표로 직접 반영은 되지는 않더라도 청년들의 초기 우울 진단을 높임으로써 마음 돌봄 문화를 청년들에게 보급하자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사업 배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진입시장 같은 경우에는 MZ세대 여성들이 저희의 주 고객입니다. 청소년 및 대학생이 가장 메인 타겟이고요. 그에 더불어서 감정 노동자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또 저희 고객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아이템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마봉이라고 하는 제품 컨텐츠, 제품과 컨텐츠, 두 번째로는 마음 건강에 대한 인지와 자가 관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비스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슴도치 캐릭터인 마봉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는 고슴도치 대신 부드러운 털을 가진 고슴도치를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실제로 심리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거나 관련된 효과가 입증된 근거들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감정인형 마봉이를 활용해서 감정 메모나 전화를 같이 활용한 멘탈 케어 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보드게임이나 아로마 미스트 등으로 또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대학교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그로부터 이제 약 2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면서 저희 마봉이를 활용해서 셀프 케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착 인형과 감정 멘탈 셀프 케어 교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감정 살롱이라고 하는 자조 모임을 활용해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했었던 협업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요.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돌봄 키트를 보급을 하고 감정살롱 교육 콘텐츠를 일부 진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아무래도 인형이고 키트 형식으로 이제 패키지가 돼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초기 반응이 되게 뜨거웠었는데요. 약 62명의 300명 중에서 62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되게 감동받을 만한 후기들을 많이 제공을 전해줬었고, 대부분 인형과 일기를 같이 결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 어떤 그 감성을 되게 많이 자극을 주는지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오늘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인형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압력 감지 센서를 통해서 인형을 끌어안게 되면은 그 신호가 어플리케이션에 송신해서 거기에서 감정을 분석하는 텍스트 기반의 감정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2년 동안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멘탈 셀프 케어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보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었어요. 실제로 이제 처방을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까지 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저희의 감정살롱 워크숍에서 애착 인형과 이제 셀프케어 교구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들을 진행하고 나서 구두로 저한테 와서 정말로 이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 중에 하나라는 것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 친구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데, 학교 폭력으로 이제 상담을 받고 있는 친구가, 이제 상담을 되게 좀 거부하고 조금 그 선생님과의 상담이 좀 원활하지 못한 친구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마음 돌봄 키트를 통해서 일기를 같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례도 조금 저희가 전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MZ세대 20대 청년들의 마음 돌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감정살롱에 저희가 모임을 운영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학교 현장이나 심리지원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10대 청소년들을 조금 주로 만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마음 돌봄과 관련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조그만 형태지만 위로를 받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후기들을 들을 때마다 더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 의료기관이나 청소년 교육 현장, 더 나아가서 지자체 정신건강 상담복지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솔루션 업무 협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어떻게 또 마음 돌봄 키트를 활용해서 스스로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링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성을 해놓긴 했지만 하나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면 저희는 정신건강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오프라인을 뛰어넘어서 실제와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인 저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서비스 기획, 마케터,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기술 개발 이렇게 되게 5명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젊고 이제 패기 넘치는 스타트업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간단한 기업 영역이고요. 현재 저희는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스페이스 살림에 이제 입주를 해 있습니다. 사실 이 셀프 케어라는 개념이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낯설은 주제였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렇게 포럼의 주제로 아젠다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영감이 많이 되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시대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스스로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이나 마음 건강 모두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가치들을 조금씩 아카이빙해서 나중에 시장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
크게 이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유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현미입니다. 여유당에서 활동해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우선 여행과 유람의 전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움이라는 가치를 말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해요. 저희가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결과든지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과정을 온전하게 겪어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여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제 삶의 방향이 크게 틀어졌던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던 때였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삶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헬렌 리어링의 책을 만났을 때입니다. 벌써 10년이나 돼가지고 제가 2011년도에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었는데 5,800m 정도 되는 봉우리를 통과하는 코스를 걸었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어떤 심정적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게 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과정이 그 이상으로 되게 소중하구나, 이런 거를 정말 몸으로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방금 한 말이 되게 애니메이션 막 그 교훈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여행을 하고 이렇게 겪어내면서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항상 늘 마음속에 지금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산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도 휴가 때 이게 재생종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들고 갔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대안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한 끝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행과 책이 제 삶에 좀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 저로서는 좀 아예 예상하지도 못하고 계산하지도 못했던 어떤 영역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던 목표를 딱 성취하는 건 분명히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어떤 이면에는 그 계획을 세우고 기쁨을 기획했던 내가 옳고 괜찮고 또 거기에 안주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음이 절대 나쁜 건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삶의 변수를 다루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미처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딱 보게 되면 삶은 굉장히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150여 명의 분들과 함께 12개의 지역을 여행을 했고요. 총 3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뭐 어떤 지역은 당일이나 1박 2일로 짧게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지역은 14박 15일 정도로 길게 여행을 하기도 했어요. 2018년, 19년에는 저희가 주로 해외를 좀 나갔고요.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느라 국내 지역을 좀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2020년 이전, 코로나 이전에도 소규모로 여행을 했었어가지고요. 저 같은 매니저들을 포함해서 최소로는 6명? 좀 많으면 12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여행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책 읽기와 여행입니다. 매 여행마다 한 권 정도의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못하는 요즘에는 주로 이제 책을 읽는 세미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책을 읽고 어디를 여행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셀프케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여행과 책을 엮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자기 돌봄의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를 갖는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감이에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돌본다는 건 연결 속에서의 자기를 확인하고 또 자기를 긍정하고 이런 부분이 자기 돌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활동을 매번 하면서 경험하는 건 우리가 어떤 배움을 주제로 만나자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모임 안에서 각자의 자리가 생겨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막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에 치이고 막 사람에 치이고 이러다 보면. 근데 저희 여행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건 각자 고민하는 게 사실 결국은 되게 비슷해요. 50대가 되어도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요. 그리고 20대여도 자기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하는 고민을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누군가가 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몇 살이세요?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궁금해할 그런 새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있는 점이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책을 읽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굉장히 커다란 지혜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발견하는 굉장히 귀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로를 좀 삶이라는 여행지를 함께 걷는 길동무로서 좀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순간을 함께 걷고 있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해지는 관계들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과 책을 엮으면서 또 제가 느꼈던 건 몸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합치야. 책을 이렇게 읽으면 책이 말하는 바를 되게 내가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으면 이제 막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며칠만 더 해보면. 근데 사실 실제로 내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 딱 뛰어들면 이게 어떤 한계가 있구나, 이거에 장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자기를 돌본다는 거는 바로 그 지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이전의 습관들이 다시 올라올 때 자기의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좀 나누고 있고요. 여유당은 좀 인생을 여행자의 태도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베이스 캠프가 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여행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철학을 구성하고 또 필요한 기술을 체득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스스로 그렇게 수련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좀 커다란 루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선 저희가 1년 내내 하고 있는 건 읽기 세미나인데요. 이제 주로 철학이나 인문과학 분야의 텍스트를 읽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원래 좀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낯선 개념들을 좀 접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가 영향받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행자 자신과 또 탐험할 지역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낯선 개념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그 감정이 해결해야 하거나 성취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석해야 할 정보로서 좀 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하는 자기 돌봄의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느낌만 있으면 거기에 되게 지배되어 버리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려면 그 감정에 너무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덮어버리거나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나와 세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자기 발견인데요. 직접 이제 어떤 모의 훈련처럼 인생이라는 여행을 축약해서 하나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행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다는 아주 삶의 가장 기초적인 깨달음을 주는 활동인데요. 계획대로만 되는 여행은 또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낯선 장소를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저희가 여행했던 장소들이 이제 운남성, 산시성, 뭐 포카라, 앙코르와트, 사파 막 이런 좀 걸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곳을 좀 여행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여행했던 곳이 자구산, 그리고 산천과 합천, 양평에 있는 이제 산수유산장, 그리고 서울의 남산, 낙산, 인왕산, 북악산 이렇게 한꺼번에 함께 걷는 산책 같은 걸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는 서울 무덤 투어 시리즈의 첫 번째로 헌인릉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조금 잘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삶의 리듬 타기를 주제로 이제 서핑 여행을 하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스텝이 자기 수련인데요. 이제 정말 일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상으로 가셔서 이제 여행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행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얻었던 힌트들을 이제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하는 거고요. 여유당이 제공하는 건 실천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거고요. 특별 강좌를 기획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차 명상이나 뭐 소마 요가, 철학 일기 쓰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전체 과정, 이해, 발견, 수련의 이 순환 이 체계를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해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단체 줄넘기처럼 저 위에 제가 그림을 갖다 놨는데 언제든 이렇게 끼어들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슬쩍 옆으로 나와서 이제 페이드아웃 하시면 되는 시스템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건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블라인드 여행의 모집 공고인데요. 이름 그대로 여행지랑 프로그램 내용을 모른 채 떠나는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떠나고 싶지만 어디로 갈지 막막해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을 느껴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공동체적 감각을 갖고 가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충분히 휴식을 했지만 외로움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가장 원하던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여행 전에 한 3-4번 정도 걸쳐서 하는 세미나예요.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베트남 사파를 가기 전에 그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미나를 할 땐 이렇게 저희가 고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여행에 기대하는 바, 이번 여행에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적어 오시라고 해요. 음식도 각자 챙겨서 오시고요.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이제 여행을 다녀옵니다. 안전 여행을 기원하고 여행을 다녀오면 그 쪽지를 다시 보시면 너무 다들 놀라워하세요. 어쩜 이렇게는 여행을 하나도 하지 못했을까 하고 늘 그런 게 이제 여행의 묘미인데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저희가 여행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여행을 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막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꽉 짜놓지는 않지만 저희도 나름대로의 지침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가이드, 어떤 여행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자기만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삶의 동행자로서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회용품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여행을 하려고 해요. 자기를 좀 온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절대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무해한 방식으로 좀 여행이나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세미나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참여자분들이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진짜 물리적인 그 공간이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이 함께 있는 곳으로 이제 마련을 하는데요. 이런 공간을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엄청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공간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자기가 좀 참여하고 싶은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여유당 활동 참여자들의 후기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응원이 되었던 피드백들이고요.
첫날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과정에 짐이 무거워 어깨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해 발 뻗고 밀크티를 한 잔 마셨을 때 행복감이란 인생이란 길에서도 여행길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가늠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도 있고요. 여행을 이렇게 쭉 한번 회상을 하시면서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이런 걸 원해왔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겐 자연스럽고 편안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레킹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보이고 들리는 게 있다는 낯설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붉게 표시한 바로 이 말들, 기존의 자기로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가져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런 경험들이 내가 다른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프케어라는 테마로 여유당의 활동을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는 자기 돌봄이 단순한 자기 위로 아니면 자기 합리화 아니면 또 정신승리 이런 걸로 좀 오인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기 돌봄은 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존재로 조금씩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어떤 셀프케어가 아닐까 이런 개념을 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유당에서 현재 모집하고 있는 두 가지 활동을 제가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저희는 들레즈의 천혜구원을 읽는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고 운동 인지 능력을 깨우는 소마요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시국이지만 자기의 만의 내면의 여행 또 외부의 여행을 하시면서 자기 돌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유당 체험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니트 생활자 박은민 대표님한테 그 남겨주신 질문인데 아마도 이제 니트 컴퍼니 여기 그 서비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중도 포기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연령대는 저희가 청년 니트 대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만 39세까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이제 초반에 니트 컴퍼니 시작할 때 100명 정도 들어오면 그중에서 한 3, 4명 정도가 이제 이탈이 있고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한번 시작하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취업이 되시더라도 그 커뮤니티 안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요구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투잡으로 본업과 니트 컴퍼니 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루만짐의 김예린 코치님. 혼자서는 잘 해도 재미없고 외로울 텐데 하루하루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어루만짐이 좋은 것 같다. 거창해서 부담스러운 목표를 소소하게 성취 가능한 작은 목표들로 세분화하는 거라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이제 어루만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성별의 비율, 남녀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진짜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좋다는 말씀을 주신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게 사실 이분들이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으로 모이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매일매일 식사랑 운동 인증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사는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안 친한데 친하고 서로 좀 제가 피드백 안 드리고 있어도 각자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으쌰으쌰하고 연대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함께 즐거운 건강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역동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 맞아요. 부담스러운 목표를 소소하게 성취 가능한 작은 목표로 세분화하기도 하고, 제가 좀 운동 심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뭐 요가 강사나 트레이너 자격증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긴 하지만 이분들의 체력이라든지 뭔가 좀 할 수 있게 되는 수준에서 목표를 조금 더 매 주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 혹은 너무 번아웃이 올 경우에는 다운그레이드 시켜드리는 방식으로 코칭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운동 습관이 잘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참여자들의 성별 비율은 제가 지금 모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엄마들 대상의 어루만짐 모임은 여성이 100%예요. 그래서 엄마니까요. 아빠들은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임은 매 기수마다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참여하고 남자분들도 3-4분들은 꼭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참여하다가 그 다음 달에 와이프 데려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뭐 아는 지인들 소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남자분들이 적긴 하지만 한 7:3 정도의 비율로 남자분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연휴 끝에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화요일 날 오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업무해야 되는 시간인데 2시간 빼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셀프 케어를 돕는 사람들 네트워킹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